여러분 그 스테로이드 주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죠. 부작용 되게 많잖아. 우리 어머니도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친구들도 뭐 맞아야 된다고 나이 어느 정도 되면요. 한 번쯤은 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네네. 한 번쯤은 다 맞아 보셨을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반응이 빨라서 즉각적인 소염 진통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맞으시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오래 자주 맞으시면 남용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즉 스테로이드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많은 횟수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면 통증에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만한 통증에도 못 견뎌하세요. 그럼 만약에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는 소염 진통제는요? 이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이제 위장장애나 위장 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심장이 안 좋은 노인분들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공 관절 수술하면 되지 않아요? 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인공관절 교체 수술이 네. 모든 분들에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교체 수술 환자의 20에서 30%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나 장애를 경험한다고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수술 환자 한 5명 중에 1명은 2년 이내에 재수술, 즉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가자 추출물이 혹시 염증 억제에 좀 도움을 주는 건가요? 가자 추출물을 약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강력한 항염,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개선해서 관절염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주에게 가자 추출물을 250mg 정도 투여했더니 3시간 후에 염증이 무려 69%나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3시간 만에요. 좀 빠르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도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우리의 관절입니다. 우리의 관절이 건강할 때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문제 없죠. 네. 네, 아주 문제 없이 잘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면, 네. 이렇게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 뻣뻣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연골을 손상시키면서 관절이 점차 더 뻣뻣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 염증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 액체를 가자 추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염증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녹네요. 작아지고 있어요. 염증이 좀 작아지네요, 줄어들고. 작아지고 있어요. 녹아버리네. 네, 다 점점 녹았네요. 이제 관절 내에 있는 염증이 줄어서 네. 없어지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네, 이제 염증이 줄어들면서 네네. 관절의 움직임이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염증이 줄어들면 동증도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가자 추출물은 연골 속에 콜라겐을 합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연골 세포의 수도 증가를 시키고 네. 관절 두께도 늘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 좋네. 실제로 골 관절염을 유도한 쥐에게 3주간 한쪽에는 가자 추출물을 다른 한쪽에는 항염증제를 좀 투여를 해봤더니 이 가자 추출물을 투여한 쪽에 연골 세포가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관절 두께도 정상과 유사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럼 가자 추출물은 그 부작용 걱정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가자 추출물은 일반적인 합성된 약과는 다르게 생약 성분입니다. 따라서 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의 이 가능성이 좀 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관절염 증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관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염증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관절의 염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죠? 어떻게요? 바로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 네, 가야 되는구나. 신기해요. 여기서 이제 관절의 수명을 결정짓는 두 번째 키워드 네. 바로 혈중 콤프 농도입니다. 컴포도? 컴포 뭐예요? 먼저 콤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콤프는 연골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데요. 연골이 마모될 때 이 크래커처럼 부서지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염증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혈중의 콤프 농도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 수는 이렇게 콤프 농도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혈액 중에 콤프 농도가 높다.
그러면 그만큼 연골이 많이 손상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연골 파괴나 연골 손상 정도, 즉 관절염 정도를 말해줄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가자 추출물이 그 컴프 농도 낮추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그 관련된 실험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 35세에서 75세 과체중 성인에게 12주간 매일 가자 추출물을 500ml씩 좀 섭취를 시켜봤더니 네. 혈중 콤프 농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관절염을 때려잡으신 선배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손주들이랑 알고 계시네요. 하나, 둘, 아니, 너무 건강하시고 전혀 관절염 그런 느낌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관절 건강을 되찾은 송옥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몇십 년을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어유 힘들죠. 무릎 어떻게? 힘든 일을 오래 해와서 자주 쑤셨지만 너무 바빠서 아픈 걸 느낄 여유조차 없었죠. 또 그러면 허리를 계속 쓰게 돼. 어느 날 갑자기 손목, 무릎 관절하고 허리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숙였다가 폈다가 계속 하시고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계속 하시고 결국 아픈 게 심해져서 병원을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왔고 무릎과 손목에 관절염이 생겨서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은 몸이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이 놀랐지만 괜히 애들한테 걱정하게 하고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미안했어요. 아직 어린 손녀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건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죠. 관절염은 염증을 줄이면 통증도 줄어든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만의 건강 비법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아니, 이거 텃밭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더운데 혼자 다 쉰다고 지금? 지금은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저거에 앉는 있는데요. 게 또 힘들어요. 가끔 애들이 와서 봐주기는 하지만 이 넓은 곳을 혼자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프시겠다. 무릎이랑 허리 아프죠, 사실. 뭐 하는 거죠? 저의 첫 번째 팁은 무릎 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이네요. 텃밭에 있다 보면 자세가 망가져서 쪼그려 앉게 되더라고요. 이런 자세로 계속 일하다 보면 무릎 노화가 빨리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무릎 스트레칭을 해줘요. 아, 따가. 너무 시원하다. 귀여워. 저의 두 번째 팁은 이게 뭐지? 솔잎과 부추씨를 넣은 찜질팩입니다. 설에 부추. 솔잎은 피톤치드가 많잖아요. 또 부추씨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관절염 같은 염증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냥 그렇게 찜질? 뭐 드신 거지? 저의 건강 비법은 가자 추출물입니다. 가자 추출물. 제가 손목, 허리, 무릎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어서 연골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다시 아파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들들이 추천을 해줘서 챙겨 먹게 되었어요. 제가 좀 오래 돌아다닌 날은 관절염 통증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자 추출물을 꾸준히 챙겨 먹고 난 후부터 부담이 덜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약 잘 챙겨 먹어서 오래오래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관절염이 이미 시작되었을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염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해 보니까 정말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꼭 따라해 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